53살이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서도 완전히 함께해도 살 수 없다는 걸요. 상민과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하는 관계죠. 25년 결혼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술집 어두운 조명 아래 준석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았을 때 온몸이 굳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거든요.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대답 대신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52살의 몸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52살이에요. 프리랜서 번역가로 혼자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결혼 생활 25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대 옆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잠든 얼굴이 평온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고, 이미 깨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 현우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번역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면서요. 은행원으로 일하던 저를 결혼 1년 만에 퇴사시켰어요. 자기 수입으로 충분하니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서요. 친구를 만나려고 옷차림에 신경 쓰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립스틱 하나 사도 영수증을 확인했고 외출 때마다 목적지와 동행자, 귀가 시간을 일일이 보고받았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의 말투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앉으며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고 했고, 제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면 항상 이 모양이라며 혀를 찼어요. 제 생각을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다며 비웃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던 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 25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기가 두려워졌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죠. 마치 오래된 건물이 조금씩 붕괴되듯이요. 그런데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낮 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밤이 되면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거칠면서도 정확했죠.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떤 리듬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낮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밤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육체가 만족하면 정신도 기만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2년 전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었죠. 현우가 퇴근해서 식탁에 앉더니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팽개쳤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걔한테도 못 먹일 음식이라고 했죠. 그 순간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간 팽팽하게 버텨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했거든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평생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면서요.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현우가 다가왔지만 처음으로 등을 돌렸어요. 제 뒤에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석 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때 펜을 쥔 손이 떨렸는데 기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첫 1년은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든 물만 마시든 아침을 거르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죠. 한낮에 잠을 자도 밤새 영화를 봐도 며칠간 샤워를 안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오랫동안 차고 있던 깁스를 벗었을 때처럼 해방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예전에 하던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라 시간 활용이 자유로웠어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맥북을 샀습니다. 새 것으로요. 현우였다면 왜 그렇게 비싼 걸 사느냐며 영수증부터 요구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카드를 긁을 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킹사이즈 침대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그리운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만은 절대 아니었죠. 다만 누군가의 숨소리가 채우니 존재 자체가 그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등이 시렸어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 근질거렸어요. 이불 속에서 손을 움직이며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과 숨 가쁜 순간들을요. 끝나고 나면 더 허전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일까? 침대 옆 시계에서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늙었다고 했던 말이요. 52살 이혼녀를 누가 원하겠냐던 말몸도 다 망가졌다던 말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어요. 눈가와 입가에요. 손으로 목선을 만져봤죠. 예전 같지 않았고 가슴도 처졌고 복부에 살이 붙었어요.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현우 말대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이혼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왜 아직도 그의 평가에 휘둘리는 거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걸 누군가. 저를 원할 수 있다는 걸 현우가 틀렸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영상을 클릭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영상이었는데 50대 중심의 주말 모임이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즐겁게 운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댓글란에 누군가 52살의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써놓은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나이든 이혼녀라며 수군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금요일 밤 또다시 텅 빈 침대에 누웠을 때 옆자리의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섰어요. 검은색 레깅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몸매가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요. 회색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30분을 고민한 끝에 검은색 레깅스와 민트색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했죠. 화장도 가볍게 했어요.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립스틱을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티가 날까 봐요. 휴지로 지우고 다시 발랐다가 또 지웠어요. 세 번째 바를 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운동하러 가는 것뿐인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걸요. 집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지하철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괜찮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 역에서 내려서 돌아갈까? 손에 땀이 배어나와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체육관 앞에 도착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2번이나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체육관 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덜미가 따끔거렸죠. 모임장이라는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쯤 보이는 분이었는데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더니 새로 온 은주 씨라고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첫인상은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175cm는 될 듯한 키에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죠. 고급스러운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운동화까지 깨끗했어요. 손톱도 말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부드러웠어요.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이었죠. 지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처음이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훈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매주 토요일 운동이 끝나면 차로 집까지 태워다 줬고 평일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는 말이나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말 같은 사소한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5년 만에 받아보는 누군가의 관심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확인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번째 토요일 운동이 끝나고 지훈이 다가와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요. 입술이 말라왔어요. 네라고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우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지훈님 오랜만이라는 말에 단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고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서울 밤거리가 보였어요. 메뉴판을 받았는데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지훈이 트러플 파스타를 추천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와인도 시켰는데 이탈리아어 라벨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접시 위에 예술작품처럼 담긴 파스타였죠. 한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트러플 맛이구나 싶었어요. 식사 내내 지훈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제주도 별장 얘기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어요. 이 세계가 낯설었습니다. 현우는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별장이라는 단어는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봤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음 주말에 부산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는 좋은 호텔이 있다면서 받아보면서 쉬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호텔 받아주말이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뜨거웠습니다. 좋다고 답했어요. 다음 토요일 아침 지훈이 BMW를 몰고
집 앞에 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3시간 후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로비부터 달랐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에 윤기가 흘렀어요. 체크인을 할 때 오션뷰 스위트룸이라고 하더군요. 카드를 건네는 지훈의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죠. 방문을 열자 시원한 바다가 펼쳐졌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대리석 욕실, 미니바에 가득한 술병들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비싼 향이었죠. 점심을 먹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아빠와 딸처럼 보였을까요?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1잔, 2잔. 취기가 올랐고 뺨이 달아올랐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샤워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살의 몸이요. 처진 가슴, 늘어난 배, 허벅지, 안쪽 셀룰라이트가 보였어요. 괜찮을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지훈도 샤워를 했더군요. 물기가 묻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어요. 키스했습니다. 와인 맛이 났죠. 가운끈을 풀더니 천천히 벗겼어요. 부끄러웠지만 지훈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예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듣기 좋았어요. 손이 내려왔습니다. 목쇄골 더 아래로요. 숨이 가빠졌고 키스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입술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전이는 짧았습니다. 5분도 안 됐을까요? 지훈이 제 위로 올라왔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나가 됐지만 움직임이 시작되자 빨랐어요.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빨라졌다가 멈칫했다가를 반복했죠.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끝났어요. 30초.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훈이 옆으로 굴러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저도 천장을 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땀 식은 몸 위로 스쳤습니다. 차가웠죠. 오랜만이라서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시작되려던 찰나에 끝나버린 느낌이었어요. 마치 긴 계단을 오르다가 세 칸째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이런 적 없었는데요. 적어도 몸만큼은 만족시켜줬었는데요. 지훈이 씻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어두웠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지훈이 먼저 깨어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어젯밤은 정말 미안하다고 오늘은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또 30초. 원래 이렇지 않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입맛이 썼어요. 화려한 호텔 오션뷰 비싼 와인이 뭐 그리 대수였나요? 정작 중요한 건 형편없었으니까요. 체크아웃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어색함을 가릴 순 없었어요. 우리 괜찮냐고 지훈이 물었고 괜찮다고 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의 집에 갔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깔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지훈이 저를 안았고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30초. 지훈이 한숨을 쉬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이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이요. 화장실 가고 오겠다고 했어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지훈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이 켜졌고 수진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언제 보냐고 보고 싶다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스크롤을 내렸어요. 수진과의 대화가 길었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보였고 긴 머리에 화장이 진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나오더니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문자하냐고 물으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가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고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리하겠다고 다시 만나달라는 문자였어요. 답장하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졌고 똑 소리가 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살의 얼굴이요. 화려한 게 다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BMW도 오션뷰 스위트룸도 이탈리안 레스토랑도요. 정작 중요한 건 형편없었죠. 30초와 거짓말이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넌 누구한테도 필요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지훈이 문제였던 거라고. 내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훈과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번역 일에만 매달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어 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겼죠. 일이 끝나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고 눈을 뜨면 새벽이었어요. 다시 하루가 시작됐죠. 오후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까지 15분 정도 걸렸어요.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간판도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간 건 우연이었어요. 산책하다가 목이 말라서요. 들어가자 원두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주인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가 살짝 섞였고 테두리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체구는 보통이었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움직임이 차분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나뭇잎이 보였어요. 은행나무였는데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한 모금 마셨을 때 씁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오래 볶지 않은 원두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고 그 다음 날도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주인이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아메리카노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으며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라고 하더니 근처에 사냐고 물었어요. 5분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이름이 상민이라고 했어요.
55살이고 10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카페를 시작했다면서 조용해서 좋다고 했죠. 저도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집에서 일한다고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서 산책 나오시는구나 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사소한 것들이요. 상민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보며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민이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하지 않겠냐고 자기가 요리를 좀 한다며 집에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어요. 지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달랐죠.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BMW도 오션뷰 스위트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카페 주인이었어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상민의 집 주소를 받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 2층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상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미소 지으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깔끔했어요. 책장에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 작은 식탁이 있었는데 2명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상민이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는데 까르보나라라고 했습니다. 도와줄까 물었지만 괜찮다며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와인 한 잔 마시라면서요. 식탁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레드와인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을 때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이 시킨 와인처럼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맛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즈였는데 색소폰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상민이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 가져왔고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을 때 크림이 부드러웠어요. 베이컨이 바삭했고 치즈 향이 진했습니다. 맛있다고 말했고 상민이 웃으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식사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상민이 어떻게 번역가가 됐냐고 물었어요. 원래 은행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만뒀고 이혼하고 다시 시작했다고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도 이혼했다고 했어요. 5년 전에요.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카페를 시작했냐고 물었어요. 회사 다닐 때 너무 바빴다고 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다면서요.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닌 것 같았다고 그만두고 1년 쉬다가 카페를 열었다고 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부럽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더 마셨어요. 취기가 올랐고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상민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상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상민을 봤고 상민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키스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처럼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손이 제 뺨을 감쌌고 엄지손가락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고 숨이 가빠졌어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계속해도 되냐고요. 네라고 속삭였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상민이 제 몸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키스가 내려왔습니다. 목쇄골 더 아래로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곳 한 곳 천천히요. 입술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손도 따라 내려왔어요. 만지고 쓰다듬고 때로는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전이가 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15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준비됐을 때 상민이 올라왔고 눈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나가 됐어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고 리듬이 일정했어요. 숨소리가 맞춰졌습니다. 상민이 제 얼굴을 보며 움직였고 눈을 감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봤습니다. 뭔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칸, 두 칸, 세 칸요. 숨이 가빠졌고 상민도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리듬으로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한 번, 두 번, 몸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상민의 등을 긁었고 소리가 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민도 끝났어요. 제 안에서요. 숨을 헐떡이며 제 위에 쓰러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둘 다 숨을 고르며요. 상민이 옆으로 누웠지만 저를 안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붙어 있었어요. 괜찮았냐고 물었고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상민이 이마에 키스하더니 일어나 물을 가져왔어요. 함께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고 상민이 이불을 덮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도 지훈과 있을 때도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민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있었고 입가와 눈가에 회색 머리도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상민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어요. 네라고 답했습니다. 일어나 아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같이 만들자고 했어요. 주방에서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식탁에 앉아 먹었고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와는 달랐어요. 지훈과도 달랐습니다. 상민은 제게 뭘 강요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어요. 함께 있는 게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상민이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되냐고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문 앞에서 키스했어요.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편해도 되나요? 화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저 따뜻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민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상민의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가끔 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좋았어요. 상민은 매번 저를 배려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제가 원하는 걸 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상민의 집에서 잤습니다. 일어나 함께 브런치를 만들었어요. 팬케이크와 베이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고 있었는데 햇살이 좋았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상민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은주 씨 같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요.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채로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상민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했고 배려했고 저를 존중했어요. 하지만요.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30년 가까이 억압받고 살았는데 이제 막 숨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서두르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미소 지었지만
눈빛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눈빛에서 기다림이 보였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쯤 준비될까 하는 기대가요.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무거웠습니다. 상민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제 등 뒤에서 따라오는 기대감이 언젠가는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상민과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상민은 괜찮다고 푹 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상민은 완벽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따뜻했고, 너무 배려했고, 너무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직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싶었고, 저녁에 혼자 와인을 마시고 싶었고,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민한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상처받을 테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요. 상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요. 어느 목요일 밤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해서 나갔어요. 동네 작은 술집이었는데 혼술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에 앉아 하이볼을 시켰어요. 얼음이 통통 떠다녔고 한 모금 마셨을 때 시원했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고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바텐더한테 위스키를 주문했는데 스트레이트로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냐고요. 네라고 답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 했어요. 가끔 이렇게 혼술하러 온다면서요. 이름이 준석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50살이고 2년 전에 이혼했다면서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2년 전에 이혼했다고 52살이라고요. 준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막에 건배하자면서요. 잔을 부딪혔고 쨍 소리가 났어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준석은 말이 편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15년 결혼했는데 서로 안 맞았다고 싸우진 않았지만 대화도 없었다면서 어느 순간 남남처럼 됐다고요. 이혼하고 1년은 좋았는데 최근엔 외롭다고 했습니다.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똑같다고요. 자유로운 건 좋은데 가끔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와 완전히 함께 살 자신은 없다고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라면서요. 우리 나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요. 몇 잔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벼운 관계에 관심 있냐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진지하지 않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아닐 때는 안 만나고요. 감정 얽히지 않고 사생활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함께 있는 거라면서 서로 부담 없이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상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감도 떠올랐어요. 무거운 기대감이요. 어떤 규칙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어요. 첫째 사생활은 서로 묻지 않는다. 둘째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다. 셋째 만나는 건 자유지만 강요는 없다. 넷째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다. 다섯째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관계일까요? 아니면 거래일까요? 하지만 솔직히 끌렸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게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준석이 번호를 줬습니다. 연락하라면서요.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상민과 준석, 따뜻함과 가벼운 부담과 자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상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만나자고요. 바쁘다고 거짓말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준석이 답장했어요. 언제 시간 되냐고요. 금요일 밤으로 약속했습니다. 준석의 집에서요. 주소를 받았는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게 맞나요? 하지만 나갔습니다. 준석의 집에 도착했어요. 20평쯤 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깔끔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어요. 소파, 침대, 책상 생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소파에 앉아서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들, 일 얘기, 주말 계획, 별거 아닌 것들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천천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요.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훈처럼 형편없지도 상민처럼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준석은 샤워하러 갔고 저도 씻었어요.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준석이 물었습니다. 자고 갈 거냐고요. 아니라고 답했어요. 집에 가겠다고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택시 불러주겠다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준석이 말했어요. 연락하라고, 또 보고 싶으면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몸은 만족스러웠는데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상민 생각이 났어요. 따뜻했던 아침들 함께 만든 브런치 식탁 너머로 보이던 미소가요. 하지만 부담도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기대감이요. 준석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담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그냥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요. 그게 편한가요? 아니면 공허한 건가요? 모르겠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상민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요. 답장을 못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옆에 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언젠가는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준석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어요. 금요일 밤이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맥주를 마시고 관계를 하고 각자 씻고 헤어졌어요.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준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생활을 묻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았고 만나는 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문 앞에서 가볍게 인사했어요. 다음에 보자고요. 하지만 택시에 앉을 때마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만족스러웠는데 마음은 공허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요? 상민한테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바쁘다고 번역일이 많다고요. 상민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문자도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으로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1달 만이었을까요? 문을 열자 원두향이 반겼습니다.
상민이 카운터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눈빛이 조금 서늘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상민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네라고 답했습니다. 바빴다고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죠? 라고 했는데 표정이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상민이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요.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상민의 눈을 봤습니다. 네라고 답했어요. 상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요.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상민은 완벽한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요. 상민이 물었어요. 나한테 뭐가 부족했냐고요. 부족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완벽했다고요. 너무 따뜻했고, 너무 배려했고, 너무 함께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혼자 있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상민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민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관계를 선택한 거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그 사람이랑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담이 없다고요. 상민이 물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민이 일어섰습니다. 나한테 같이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진지하게요.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침묵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요. 카운터로 돌아가더니 등을 보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상민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을 봤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는데 계속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미안해서인지 혼란스러워서인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민한테 연락하지 않았고 상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난 거였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준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냐고요. 된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텔에 갔어요. 맥주를 마셨고 관계를 했습니다. 끝나고 씻었어요.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는데 52살의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준석이 택시를 불러줬어요. 현관에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요. 택시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요.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상민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했던 아침들 함께 만든 브런치 식탁 너머로 보이던 미소가요. 준석도 떠올랐어요. 가벼웠던 관계 부담 없는 만남하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공허했던 밤들이요. 지훈도 생각났습니다. 화려했지만 형편없었던 관계가요. 세 사람 모두 달랐어요. 지훈은 화려했고 상민은 따뜻했고 준석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다 맞지 않았어요. 지훈은 실망스러웠고 상민은 부담스러웠고 준석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완전히 혼자 아니면 완전히 함께.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완전히 혼자도 완전히 함께도 아닌 어딘가요? 자유로우면서도 따뜻한 어딘가 부담 없으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어딘가요? 그런 게 존재할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너무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 괜찮다고, 잘 지내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셋 다 없었어요. 지훈도 상민도 준석도요. 다시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는데 반짝이고 있었어요. 혼자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로울 뿐이었어요. 하지만 함께가 좋은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뭘 원하는 건가요? 나는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했어요. 언젠가는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텅 빈 침대에서 혼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불 꺼진 거실이 기다렸고, 밤에 잠들 때 천장을 혼자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번역 일을 했어요. 하루 8시간씩이요.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때웠고, 오후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엔 요리를 했어요.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다음날 점심으로 먹으면 됐습니다. 주말엔 영화를 봤고 책을 읽었고 가끔 미술관에 갔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옆자리가 싸늘할 때가 있었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억압보다, 지훈의 실망보다, 상민의 부담보다, 준석의 공허함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아무도 제 일정을 묻지 않았고,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저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신간 소설을 보러요. 문학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책을 한 권 꺼내 펼쳐보고 있었어요. 은주 씨? 뒤돌아봤습니다. 상민이었어요. 석 달만이었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머리를 조금 자른 것 같았고 안경테도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상민도 오랜만이라고 답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네라고 답했습니다. 상민은요, 그럭저럭이라고 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하다고요.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가끔 온다고 답했습니다. 주말에 심심하면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겠죠, 라고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요. 서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상민의 카페는 아니었어요. 체인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마주 앉았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상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듯이요. 네라고 답했어요. 혼자 지내고 있다고 일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평범하게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2달 전에요. 왜냐고 물었어요. 너무 공허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관계가 편한 줄 알았는데 결국엔 텅 빈 느낌만 남았다고요. 부담은 없었지만 따뜻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상민은 잘 지내고 있냐고요. 그럭저럭이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 했어요. 많이 생각했다면서 제 말을 너무 완벽했다는 그 말을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민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함께 살자고 한 게 부담이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는데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없었어요.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요. 뭔지 물었어요. 가끔 보는 건 어떻냐고 했습니다. 함께 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규칙은 없다고요. 그냥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상민을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해보면 알 거라고 상민이 답했습니다. 자기도 석 달 동안 생각했다고 은주 씨가 필요한 게 뭔지요. 완전히 함께는 부담스럽고 완전히 혼자는 외롭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러면 중간이 있어야 한다고요. 가까우면서도 자유로운 중간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상민과의 관계 따뜻했지만 부담스러웠던요. 하지만 만약 부담을 없앤다면, 함께 살지 않는다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한다면요. 규칙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상민이 말했어요. 첫째 각자 집에서 산다. 둘째 만나는 건 서로 원할 때만, 셋째 강요는 없다. 넷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다섯째 부담 주지 않는다고요. 준석의 규칙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준석은 감정을 배제했지만 상민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상민이 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급하지 않다고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책하며 번역하며 생각했어요. 상민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부담 없이요. 금요일 밤 상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보자고요. 상민이 답장했어요. 토요일 저녁 어떠냐고 자기 집에서 저녁 먹자고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상민의 집에 갔어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원두 향이 났어요. 상민이 미소 지으며 맞아줬고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요. 함께 만들었어요. 마늘을 썰고 올리브유에 볶고 면을 삶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요. 번역 일 얘기를 했어요. 새로 받은 프로젝트 얘기요. 상민은 카페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원두 얘기요. 편했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부담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더 마셨어요. 상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여전히 좋았습니다. 상민은 여전히 천천히 배려하며 저를 만족시켰어요. 끝나고 나서 안아줬는데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자고 갈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집에 가겠다고요.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택시 불러주겠다고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저도 좋았다고 답했어요. 다음 주쯤 연락하겠다고요.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택시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허하지 않았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상민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시 제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53살이에요. 상민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때론 2주일에 한 번이요. 규칙은 없어요.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요.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아니, 더 좋아졌어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만날 때 좋고 헤어질 때 후련합니다. 상민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완벽한 거리입니다. 번역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옵니다. 평일엔 집에서 일하고 주말엔 산책하고 책 읽고 가끔 상민을 만나요.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혼자 요리하고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상민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있지 않지만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완벽한 균형입니다. 자유와 따뜻함 사이, 혼자와 함께 사이 부담 없으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중간이요. 오래 찾았던 답이었습니다. 완전히 혼자도 완전히 함께도 아닌 어딘가요? 지훈에게서 배웠어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상민에게서 배웠습니다. 따뜻함도 때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준석에게서도 배웠어요. 가벼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나만의 방식을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살의 얼굴이요. 주름이 있고 회색 머리가 섞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저니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요. 이젠 제 목소리만 들려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나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요. 창밖을 바라봤는데 햇살이 좋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해야 할 번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게요. 이게 제 삶입니다. 53살 프리랜서 번역가 혼자 살지만 가끔 상민을 만나는 여자요. 자유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요. 나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